수십 년을 타인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늘 가족과 조직을 향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하루 종일 회사와 일터에서 땀 흘리며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나라는 세 글자보다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미덕이었고 희생과 배려가 곧 인생의 훈장처럼 여겨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님, 좋은 선배의 역할에 갇혀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자신을 깎아내려 남을 빛나게 하는 일에 아직도 익숙하신 것은 아닌지요? 퇴직 후 찾아온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문득 거울을 보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베풀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의 내면은 공허하고 텅 비어 있다는 느낌에 당황스러움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남에게는 따뜻하고 너그러웠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인색했던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소중한 복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너무나 이타적이었던 삶 때문에 정작 남은 인생을 힘겹게 보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복이 다 날아가기 전에 남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율곡 이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입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입지란 곧 자신의 뜻을 세우고 마음의 중심을 확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립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을 해치고 나만 잘 되겠다는 좁은 의미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내가 먼저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하면 다른 이의 짐까지 짊어지려다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지혜로운 자기 중심성, 즉 착한 이기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인생을 나만을 위해 채워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와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복을 지키고 매일매일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 후반전의 새로운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곡 이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입지는 곧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뜻을 세운다는 것은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얘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깊이 깨닫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가족이나 사회라는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뱃사공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그 배의 선장으로서 나침반을 자신에게 맞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시기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두 번째 청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익숙해져 막상 자신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을 위한 뜻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떠 오늘 하루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 하나만 실천하겠다는 작은 결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을 빌려보면 이는 독행, 즉 홀로 행하는 자세와도 연결됩니다. 홀로 걷는다는 것은 고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내면과 온전히 마주하는 용기를 뜻합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기적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율곡 이이의 정신으로 재해석한 지혜로운 자기 중심성은 오히려 정신 건강과 관계의 조화에 필수적입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다 남에게 다 내어주고 결국 내가 쓰러진다면 그 피해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됩니다. 나를 채우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뜻을 세우는 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맞춰주느라 늘 억눌러왔던 내 안의 짜증, 피곤함, 슬픔, 혹은 간절한 기쁨의 감정들을 이제는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둘째,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 능력과 시간을 침범하는 요청에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나의 취향과 욕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취향에 맞춰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주저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지의 정신이야말로 당신의 복이 다 날아가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다시 되찾고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나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남을 위한 희생과 배려로 가득했던 지난날의 노고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줄 차례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복과 에너지를 나누고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들이 혹시 당신의 복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단순한 재물운을 넘어 당신의 정신적 평안, 건강, 시간,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에너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당신의 복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담장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담장이 있어야 소중한 내 집안의 정원을 보호할 수 있듯이 단단한 경계가 있어야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녀나 손주 또는 오랜 지인들의 요청에 대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려는 책임감과 나이 들어 거절하면 옹졸해 보인다는 걱정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비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복이 소리 없이 새어나가는 순간입니다. 현명한 경계 설정은 죄책감을 동반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자 나의 시간을 존중하는 자기애입니다. 모든 요청에 응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겠지만
결국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지친 모습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 밖의 일이나 나의 소중한 시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에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지금은 어렵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채우는 일은 경계 설정을 통해 아껴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알려줍니다. 당신의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에게 베풀 에너지를 오롯이 나의 성장과 만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 주기로 했던 시간을 나를 위한 취미 활동,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혹은 배움을 위한 독서나 강연 듣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 그릇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야 넘치는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그래야 베풀림이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해온 시니어의 지혜는 관계 속에서 빛나지만 그 빛은 당신의 내면의 빛이 강할 때 더욱 밝게 빛납니다. 스스로를 채우지 않고 끊임없이 베풀기만 하면 당신의 복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기 전에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남은 삶 동안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관리하여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복을 지키는 현명한 이기심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사회는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모나지 않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가 혹시 당신의 마음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면의 진실한 감정과 욕구를 끊임없이 희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집착은 당신의 소중한 복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느라 정작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쌓아두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곧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자기 소모로 이어집니다. 나이 들어 얻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의 평가에 매달려 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율곡 2의 가르침 중에는 정심, 즉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가면을 벗고 내 마음 속에 진실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곧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가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 마음 속의 평화를 지키는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우선한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소진했던 감정 에너지를 아껴 나의 행복을 위한 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억지로 참여했던 지루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남이 혼자 노는 것을 이상하게 볼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고독 속에서 길러지는 법이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유와 깊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며 살았다면 남은 이 인생은 나 스스로에게 칭찬과 인정을 주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은 오늘 최선을 다했고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야말로 당신의 복을 지키고 행복을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자산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덧없는 칭호보다 스스로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당신의 노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인간관계의 질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는 그 관계들 중에서 나의 복을 갉아먹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익계산서는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와 에너지 소모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은 나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가? 아니면 피로와 불쾌함, 그리고 소모만을 남기는가? 만남 자체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돌아선 후에는 에너지가 바닥나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복을 갉아먹는 소모성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랑이나 불평만 늘어놓으며 당신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관계. 둘째,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표하지 않는 관계. 셋째, 당신의 결정이나 삶의 방식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소모성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처음에는 죄책감을 동반할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율곡 2의 지혜 중에는 척강, 즉 분별하여 경계함의 정신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와 소모성 관계를 명확히 분별하고 소모성 관계에는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척강의 실천입니다. 거리두기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든 전화나 모임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고 당신의 스케줄을 우선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만나는 시간을 짧게 제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 대한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에 과도하게 공감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전에는 질 좋은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며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적인 관계만이 당신의 복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복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은 결국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단단함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어깨에 남은 힘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당신의 복이 다 날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돌봄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베푸느라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충만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자기 돌봄의 시작은 몸에 에너지를 되찾는 일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몸이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다음은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와 감정에 의해 소모됩니다. 이러한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과 같은 활동을 통해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당신의 마음 속에 평온함이라는 복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돌봄은 자신에게 보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평소 아껴두었던 좋은 옷을 꺼내 입거나 좋아하는 카페에서 비싼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거나 오랫동안 망설였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 등이 모두 자기 보상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율곡 2의 입지 정신은 단순히 뜻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리실천, 즉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돌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의 이치를 배우고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복을 지키고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이기적인 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주저없이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퇴직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은 당신에게 나를 위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평생 조직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라는 개인으로 다시 태어날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복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퇴직 후 갑작스러운 공허함과 무력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평생을 무엇의 아빠, 어디의 부장, 누구의 아내라는 역할로 정체성을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자 자신이 누구인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할 의존성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의 핵심입니다. 홀로서기는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삶의 주권을 스스로에게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걱정이나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서 벗어나 당신의 관심사를 당신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율곡 2의 가르침은 즉 마음을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다스려 흐트러짐이 없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은 남의 일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골프를 친다고 해서 억지로 골프를 배울 필요도 없고 봉사 활동을 해야만 훌륭한 노년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즐겁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을 찾아 몰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텃밭을 가꾸는 일이든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아니면 그저 조용히 책을 읽는 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온전히 당신의 기쁨으로 채워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의 남은 복을 지키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은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잔소리나 간섭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할 때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고독이 아니라 자유롭고 당당한 주체적인 삶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 매일매일 감사하고 충만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복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에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기에 나만을 위하는 행동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착한 이기심을 통해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착한 이기심이란 나를 먼저 행복하게 만든 후에 그 행복을 남과 나누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는 나만 생각하겠다는 이기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빈 잔으로 남에게 물을 줄 수 없듯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은 대부분 타인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일 뿐 당신의 복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 때 나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배우자에게 투정하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해방감을 주는 이기심입니다. 율곡 이의 철학은 성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성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착한 이기심은 바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에서 출발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하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마음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을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때 혹시라도 누군가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의 헌신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가 당신의 남은 복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당신의 복이 다 날아가기 전에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이제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서 5가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단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줄 이기적인 지혜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결단, 나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원칙을 확립하십시오. 나의 스케줄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남의 요청은 나의 일정과 기분에 따라 조절하십시오. 봉사나 모임도 내가 진심으로 원할 때만 참여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 돈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나를 위해 쓴다고 선언하십시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노년의 행복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취미, 건강, 여행에 돈을 쓰는 것은 가장 확실한 자기 투자입니다. 자녀들에게 내 용도는 내가 쓴다는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주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단, 억지로 참지 않는다는 감정적 정직함을 실천하십시오. 몸이 불편하면 쉬겠다고 말하고 마음이 상하면 서운함을 정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억지로 웃거나 참는 행동은 결국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정직해지는 것이 자신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결단, 쓸데없는 가르침을 멈추고 침묵한다는 지혜를 갖추십시오. 나이 들수록 남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 손주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그들이 물을 때만 조용히 빛을 발해야 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좋은 이기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결단, 매일 나만의 기쁨을 하나씩 찾는다는 행복 의무를 부여하십시오. 거창한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 하나를 찾아 실행하십시오. 따뜻한 햇볕 아래 차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노래 듣기, 맛있는 간식 즐기기 등 작은 기쁨들이 모여 당신의 복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율곡, 이의 가르침은 성악, 즉 배움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노년은 배움을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배우지 못했던 나를 사랑하는 법을 완성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이 5가지 결단을 통해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고 남은 인생을 충만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당신의 복은 더욱 단단하게 당신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복이 다 날아가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자기 중심성, 즉 착한 이기심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당신의 노고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 그리고 돈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삶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절실한 선택입니다. 율곡, 이 선생님의 입지. 정심, 척강, 경과 같은 가르침들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 타인의 기대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단단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넘치는 복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채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베풀미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착한 이기심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불필요한 소모성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질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고 당당하게 홀로 설 때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더욱 존경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이며 당신의 평안이 곧 세상의 평화가 됩니다.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당신만의 색깔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복을 지키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주저없이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